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또 고속도로 이제 또 정체가 될 것 같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어디 뭐 이렇게 멀리 다니시는 분들, 네,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아직 코로나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네, 좀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으시길 이렇게 좀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시황. 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다른 곳에도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LG 전신이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전신인 그 LG 화학. 자, LG 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분야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했죠. 물적 분할을 했는데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G 화학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돼서 SK 이노베이션하고 함께 그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특허 소송 문제가 있었죠. 그 LG 화학에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어떤 그 기술을 도용했다. 이런 걸로 이제 특허 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에서는 뭐 특허 도용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좀 오랫동안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송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벌어졌죠. 미국의 ITC라는 데서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예요. 거기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덤핑이나 뭐 이런 것부터 뭐 이런 분쟁 이런 걸 갖다 조율하는 데인데,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이 미 ITC에서는 LG가 이겼다, LG 말이 맞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뭐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승기죠, 승기. 소송에서 승기인 상태예요. 확정으로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좀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됐는데, 영업비밀 침해 그 소송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소송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예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전부는 아니고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일부 배터리 부분, 이 특허 소송과 연관이 되는 일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미국의 수입을 못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큰 건이에요.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조지아에다가 3조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공장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뭐 LG에서도 계속 이제 LG 화학에 있을 때 잘 하다가 CATL 이제 중국계 이제 배터리 쪽에다 1위를 뺏겼죠. 글로벌 1위를 뺏겼는데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상태인데, 네, 그래서 양쪽 다 사실 물러나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네,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LG가 일단 유리한 고지에는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됐죠. 이제 2019년도 4월 LG화학이죠. LG화학 분사되기 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총리가 직접 나서갖고 조정을 하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아니겠죠. 보면은 그 총리가 네, 직접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끼리 지금 부끄럽다, 합의 좀 해라. 근데 소송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3년차죠.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국가 경쟁력을 좀 봐달라. 뭐 개별적인 회사들의 그런 뭐 실리 관계도 이해는 가지만 국가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쟁할 대상은 CATL 같이 외국에 있는 그 배터리 회사지 우리들끼리 싸울 게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다 K 붙이죠.
그래서 여기도 K 배터리의 미래. 여기서 작은 파이 말고 큰 시장 세계를 향해 같이 좀 손잡았으면 좋겠다.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이제 싸우지 마라. CATL 같이 여기랑 싸우죠. 왜 니네들끼리 싸우냐라고 이렇게 좀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 말을 한다고 정부에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두 회사가 지금 물러나긴 이미 어려워요. 거의 뭐 소송 비용만 지금 5천억인가요? 사용을 했거든요. 변호사 비용이랑 뭐랑 해서 쓴 돈만 5천억이에요. 그게 지금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고 그 이번 거에 승기를 완전히 잡아야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완전히 기선제압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이 배터리 이제 삼총사 하면은 그러니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제 세 군데잖아요. 근데 그 삼총사 안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주도력을 나타낸 거예요.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 주도력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좀 물러나기는 서로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인데 어찌됐건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죠. 소송 관련해서 법률 비용 100% SK 배터리 부분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영업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보니까 5천억? 네. 그렇게 막 쓰고 누적이니까 올해 거는 또 뭐 작년 거, 2020년 건 따로 봐야 되겠지만 엄청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네. 3년 동안 하면서 뭐 비용이 수천억이에요. 이 돈을 어디 공장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데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 변호사들 막 쓰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LG 화학이나 네, 뭐 이노베이션이나 뭐 다 지금 뭐 주가가 좀 약간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니까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예비 판결을 한번 내렸는데 그때 LG화학이 신고가. 왜냐 그때 예비 판결에서도 LG화학이 조금 유리하게 그 판결이 났었고 SK이노베이션은 그래서 몇 천억 정도 규모에서 합의하겠다 하고 제시를 했는데 LG화학 입장에서는 몇 천억으로는 안 돼. 한 2조는 받아야 돼. 이런 상태죠. 네, 한 2조 정도는 받아야 뭐 이해타산이 맞을 것 같아 이런 거라 서로 이제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 네, 좀 금액에 대해서 좀 갭이 커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정부에서도 총리가 직접 나섰지만 합의가 안 됐죠. 왜냐면 지금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그 양쪽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정도 제시를 했고 LG 쪽에서는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국 국무대표부가 USTR이죠. 국무대표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상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삼성하고 애플하고 특허 소송 벌였을 때도 삼성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 무역대표부가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삼성이 이제 ITC에서 승리했는데 이 국무부에서 무역대표부에서 거부를 했었죠. 네. 국무부가 아니라 무역대표부입니다. 거기서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게 있는데 뭐 다른 나라 기업들끼리 싸우는 데다가 네. 이게 또 어느 쪽이 유리할지 또 아마 계산기 두들겨 보겠죠. 근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의 이제 공장에 1조 9천억 정도 투자를 진행했고 앞으로랑 하면은 뭐 한 3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도 뭐 2,000명인가요? 2,500명인가 창출이 되는데 이거를 또 버리자니 카드가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그냥 버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여기도 나오네요. 삼성과 애플하고 2013년 건에도 ITC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저기에서 네, 무역대표부가 거부권 행사해서 인정하지 않은 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사간 이제 협의가 먼저 진행돼야 돼요. 뭐 보상비부터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이나 뭐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LG하고는 근소한 차이에요. 여기 24% 1위, 23.5% 2위이기 때문에 0.5% 오차 보면 오차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 차이예요.
네. 그래서 근소의 차이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뭐 0.8, 네,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도 뭔가 그 자금을 마련해서 또 투자를 하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겠죠. 네. 이미 뭐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142.8 기가와트시 정도, 기가와트시입니다. 네, 이 정도 될 정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34.5,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34.3, 그쵸? 여기 33.5, 171% 급증하고 5.4%. 그러니까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 이 소송으로 인해서 비용도 마련하고 어쨌든 여기서 주도권도 갖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죠. 둘이 만나는 거 아니냐. 네. 전대에서도 만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만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이제 판결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총리도 우려를 표명을 했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합의금 규모가 너무 입장 차이가 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2조 이상, 여기는 수천억, SK 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 그러니까 한쪽은 2조 이상 달라. 그 정도 줘야지 니들이 이러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정도 줄게. 근데 지금 이게 이미 불가능해진 게 변호사비만 한 5천억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천억 주면은 LG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만 썼지, 시간 쓰고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볼 때, 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자금도 확보하고 이러려면 이 정도 부르는 건데,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러면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2조를 이렇게 주고 또 투자 뭐죠? 그 공장 비용도 또 들어가고 하면 이게 이해타산이 맞나?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피해 규모는 이제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 뭐 이런 거랑 피해, 수주 피해라는 거 이제 매출, 고객사랑 어떤 계약되는 거죠. 계약돼서 매출. 거기에 대해서인데, 아무튼 결론은 일단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건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상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기선을 제압을 하면 되게 유리하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또 너무 이렇게 소송 오래 끌고 가면, 네, 여기도 또 그냥 안 가고 SK 에너지 이노베이션도 뭔가 또 반론도 제기하고 막 가고 하다가 보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손해잖아요. 변호사費용이 수천억이 들어가니까 손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글쎄요, 그 접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도 나오죠? 네.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IPO를 하고, 앞당기고 있고, 2022년, 네. 원래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으로 이제 전망됐는데, 신속심사 제도 있죠. 패스트트랙. 네, 이거 제도를 통해서 빠르면 8월에, 네, 올해 8월, 몇 개월 안 남았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2023년까지 2배 넘게 올릴 계획이다. 자, 이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왜 상장을 하나요? 자금, 투자 자금이에요. 공장도 그렇고 연구개발도. 근데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해갖고 뭐 2조까지 안 되고 합의해서 1조 얼마가 된다 그래도요. 얼마나 진짜 큽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못해요. 네, 여기가 지금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제1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3조 원 들여 짓고, 이게 이제 전체 공장이 여기 1공장이고 2공장, 3공장에서 3조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1공장, 2공장 투자도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골치 아픈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단 ITC 판결 이후에 60일 이내에 양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판결에 따른 명령을 뒤집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판결 자체는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미국 10년 동안 미국에 영업을 못해요. 물론 이제 포드나 이런데 유예를 좀 주긴 했지만 되게 큰 건이거든요.
보니까 합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잘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수들끼리 만나서 네, 좀 해야 되는데 네, 보면 2022년 1분기에 1공장을 하고 2공장은 2023년 1분기부터 양산 들어갈 생각으로 이제 해놨죠. 아, 1, 2공장, 1, 2, 3공장이 아니라 1, 2공장이요. 1, 2공장 3조 원. 네. 자,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다 지금 무산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합의를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윗대에서도 보면은 신학철 LG화 부회장하고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한번 회동을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상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만 나오고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SK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대 근소의 차이로 네, 중국 CATL한테 추월을 허용해서 1위 자리를 내줬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탈환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CATL도 보면요 6,400억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뭐 한다고 이렇게 했죠. 작년 이제 12월 리튬이온 배터리 쪽. 그래서 공장 증설에만 5조 300억. 네. 또 쓴다고. 그러니까 요거랑 또 합하면은 11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500기가 와트시 2030년 600기가와트시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260이잖아요. 그쵸? 2023년까지 260. 근데 여기는 뭐 이때 500. 그러니까 지금 시설 투자를 해서 넓히지 않으면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대한 자금을 이제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소송이 이제 LG 쪽으로 이제 소송이 이제 났죠. 네. 그 난 상태고 뭐 SK는 아까 말씀드린 네. 거기 미국 이제 어쨌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어찌됐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부권 행사 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골치가 아플 거예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네. 연구개발 생산시험 수주 마케팅 광범위한 부분에서 손해를 봤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를 했죠. 근데 어쨌든 뭐 서로 간에 너무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낙마가 좀 된 것 같아요. 낙마가 됐는데 주장한 건 이제 30여 년간 수십조 원 투자로 쌓아온 거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도용을 했다. 유출과 특허 침해를 했다 나오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한 거는 못해도 조단위는 받아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조단위 1조가 넘는 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또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도 변호사비로 수천억을 쓴 상태고,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그 갭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제 얻은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는 명실공히 기술력을 가진 회사야. 네. 그리고 우리 거 가져가면 무조건 우리는 소송 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남의 기술을 갖다 쓴 것처럼 이게 조금 이미지가 훼손되는 모양새가 돼버렸죠. 네. 뭐 지금 LG화학이 옛날 이제 LG화학에 있을 때 테슬라하고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이쪽이 이렇게 된 게 환영하겠죠. 네. 그리고 검토할 때도 좀 더 좋게 볼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이제 LG가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소송이에요. 이건 미국에 대한 만약에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한국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소송을 걸겠다.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소송하겠다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은 협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서 대통령이 그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한다 그래도 판결은 판결이잖아요. 어쨌든
거부한다 그래도 판결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 갖고 또 다른 데서 소송 걸 수 있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약간 협의가 결국은 협의가 결국은 답인 것 같아요. 이 거부권 기다려봐야 다른 나라에서 또 소송 걸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판례가 죄송합니다.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부가 미국 정부 자체가 그 조지아주 공장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니까 손 좀 들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일자리도 수천 개 되니까 공공이익도 좋지 않냐 이러는 건데 바이든 정부도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게 잘못했다가는 특허 보호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이제 눈 감아주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영향 줄 수 있어요. 뭐 핸드폰이든 어디든 다른 쪽 분야에서 특허 소송 벌어질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10년 동안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또 관련 부품 소재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금지인데 그나마 또 이런 환경들,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 공약이나 일자리나 이런 공공 이런 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서 판결할 때 그 어디죠? 포드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4년, 2년간 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안 되는데 얘네 둘한테는 포드한테는 4년, 폭스바겐한테는 2년 동안은 해도 된다라고 유예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전기차 배터리 수리 교체를 위한 배터리도 허용을 해줬어요. 네. 뭐 19년부터 3년 차인데 오래 했죠. 뭐 지금 계속 소송하면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골치가 아픈 거죠. 미 정부도 골치 아프고, 서로 간에도 또 골치 아프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전체 5조네요. 제가 보기엔 결국은 이게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거부권 얘기 계속 나오고. 자, 여기는 이제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 이런 배터리들, 그런 걸 생산을 해서 할 거고 여기서만 이제 공장에서 2,600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네. 이미 한 1조 9천억, 한 2조 가까이 퍼부가 죄송합니다. 투자를 했고 3조 원 정도 더 투자할 예정이고 총 5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예기간 2년, 4년을 준다고 하더라도 6년 동안 공장을 세워야 되면 그러니까 공장만 세우는 거예요. 판매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죠. 중지할 수도 있다. 아마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미 행정부에 이제 그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투자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자가 빠지는 거니까 이쪽 손을 조금 더 들어주려고 뭔가 이제 어쨌든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C에서도 폭스바겐하고 포드 거기 2년, 포드 나머지 일부에는 또 4년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명분도 줬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합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이 처음부터 배터리 공급사 찾아 나서야 되고, 그쵸? 배터리가 갔더니 이제 부족한데 공급사 또 찾아야 되니까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ICT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ITC죠. ITC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한 거고요. 공급 부분에 대해서. 폭스바겐도 나서서 둘이 좀 합의 좀 해달라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좀 있는 거고, 이게 잘못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한국 기업들끼리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SK 에너지 솔루션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영향 줄 수 있거든요. 미국이 여기도 뭔가 트집 잡아서 제재할 수 있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합의해라고 했는데, 사실상 모양새는 SK는 어쨌든 돈을 조금 제시하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구한 거랑 안 맞아하고 거부한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부한 걸로 보이거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정권 자체가 보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잖아요. 아마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뭐 도입을 해갖고 제재를 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뭔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소모적인 소송 전도 이제 계속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도 빠지고 돈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양사가 이번에 둘이 합한 거구나. 근데 5천억 안팎의 소송 비용을 쓴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수천억 쓴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2조 원대 안팎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프로 이제 좀 보면은 최종 패소 판정 되면은 이제 검토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델라이번 민사소송 또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LG가 지금 이긴 걸로 판정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네, 이게 솔직히 좀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예를 들어 CATL 그런 데랑 된 거면 이겼다, 와 잘 됐네 이러겠는데, 한국 기업들 간에 이러니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여러 가지 안타깝긴 하고, 더군다나 SK 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이거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근데 좀 이런 거, 네,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한데, 이게 또, 네, 지금 민사까지 가고 해도 결국 ITC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어쨌든 좀 크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2조 후반대, 여기는 수천억 원인데, 어쨌든 뭐 그 전에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SK는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2조 안팎, 1조 얼마에서 2조 안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분쟁에 대한 충당금 설정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별도의 돈을 마련을 안 한 상태예요, SK이노베이션이. 그래서 만약에 2조 원 수준으로 이제 되면은, 여기는 이제 한동안 SK이노베이션은 영업적으로도 조금 안 좋죠. 금융 비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금융 비용보다 기타 비용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 네, 이것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네, 그런 상황이죠. So SK 케미칼, 네, 보시면 네이버로 일단 볼게요. 보면 매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보통 이제, 네, 억 단위요, 억 단위. 보통 여기에 보면은 억 단위로 지금 돼 있는데, 54조, 네, 그쵸? 2018년도 그럼 39조, 네, 39조, 46조, 또 54조, 그리고 49조 이렇게 가고, 올해 이게 그러니까 작년엔 35조. IMF 때문에 또 석유화학 쪽도 안 좋았었죠. 이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도 2조가 넘게, 2조 3,816억. 네, 이거 뭐 차감전, 법인세 차감전 하더라도 2조 6천억. 이 지금 작년도 그 손실이 2조가 넘게 난 상태예요. 그 석유화학 쪽, 정유 쪽 이런 쪽이 좀 안 좋았죠. 네, 그래갖고 이미 그쪽 석유화학 쪽에서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났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정유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 SK 이노베이션, 네, 2조 2228억.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사업 쪽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2조 넘게 하면은 SK 쪽에 이제 어쨌든 충당금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현금적인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요걸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 SK는 지금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거부권 행사예요.
정책적 이유로 거부. 그래서 이걸 하면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고 또 어쨌든 협의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 투자에 대한 압박 이걸 하면서 정책적으로 풀려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무작정 SK 편만 들기엔 SK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나 이런 데랑 같이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형태로 잘못하다가 또 이미지상 또 안 좋아지고 다른 쪽의 소송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좀 나온 상태지만 이거는 어쨌든 ITC에서만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피해 규모부터 여러 가지 하려면 소송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연방지방법원, 특허청, 뭐 특허심판원 같은데 여기다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항소할 수 있고 또 1년 걸리고. 네, 이게 뭐 현재 에너지 솔루션은 ITC하고 함께 델라웨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니까 이 결과가 또 연방지방법원에도 영향을 줄 거고, 여기서는 이제 PX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배당금 내려질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거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되게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또 근데 이 건이 다가 아니라 다른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전이 있어요. 지금 2019년 9월에도 SK이노베이션 LG솔루션 상대로, 그다음에 또 20일 후에 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맞소송을 서로 제기한 상태고, 이게 또 올해 11월 30일 또 7월 19일 날 최종 결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내내 이걸 소송을 해야 돼요. 특허청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특허 무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특허 방어가 안 될 수 있는 그게 있어 갖고 진탕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잘못하면 또 한국 내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그렇고 막 이런 싸움들, 이게 기업 이미지에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안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비용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런 상태라 결국은 합의로 가는 게 그나마 서로 윈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끼리 이러니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30분이 넘어갔네요.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잘 아시면 좋겠다 해서 설명드렸고요. 좀 안타깝지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리고 SK 지주 입장에서도 이 큰 비용이 나가게 되면서 재무상에 좀 어쨌든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좀 작지도 않고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볼 때는 합의가 답이라고 보는 게, 합의에서 비용이 나가면 큰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기술적인 그 바탕이나 저력을 볼 때 오히려 더 큰 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걸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합의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합의가 되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K지주나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어느 방향이든 주가가 조금 좀 이렇게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합의 방향으로 가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간다 봅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합의를 안 하고 진탕 싸움 하면요, 오히려 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변호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이 수천억 정도, 규모는 모르겠어요. 수천억에 어쨌든 그 피해 보상금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하다 안 되면 조금 더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합의할 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또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상장 기업이라면 당장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LG 화학 쪽이 조금 그래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거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막 하시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 드렸고,
연휴 동안 이제 심심하시면 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업 소송 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영향이 뭐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동안 계속 이런저런 이제 좋은 영상들, 도움이 되실 만한 거, 공부하실 만한 영상들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